외국인 하면 가장 말 걸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미국인이에요. 누구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나라라서 참 좋더라고요. 저는 지금 하나야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탈북민 강하나라고 합니다. 정말 영어는 절대 안 배운다 엄마랑 막 싸우면서 러어를 배웠던 사람이거든요. 러어가 러시아어예요. 영어도 싫어할 정도로 굉장히 저는 조금 그 미국에 대해서 너무 무서운 게 각인됐어요. 키 큰 서양인들이 어린 아이들을 아무렇지 않게 학대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막 고문하는 거, 북한 사람들을 막 고문하는 이런 거를 많이 보여줘가지고 미국 가면은 굉장히 잔인하다, 그리고 힘으로 누르려고 한다, 뭐 이런 이미지가 좀 강했어요. 지금 와서 제가 보면은 그게 이제 이런 것도 다 인권에 포함되는 거예요. 8살부터 그런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가서 무찌른다 이러면서 창을 찌르고 이러는 걸 하는데, 사실은 그 어린 아이들에게 그렇게 잔인한 걸 보여주는 건 되게 이렇게 제가 지금 아직도 기억하는 것처럼 안 좋은 거잖아요. 이것도 인권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아동 인권이 없는 거죠. 북한 정권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나는 한국에 가도 미국은 안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 교육을 하면은 반응은 당연히 이제 어떻겠어요. 그 말을 들으면 우리 북한 사람들을 저렇게 잔인하게 죽였구나,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갈라놨구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가면은 철천지 원수라고 그래요. 북한에서는 철천지 원수라고 하면은 집에 손님이 오잖아요. 북한에서는 집에 손님이 오면 굉장히 반가워하지 않거든요. 그 손님보다도 더 미운 사람이 이제 미국인인 거예요. 그 정도로 싫어해요. 저렇다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교육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미워하게끔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분노하죠, 미국인들이라고 하면은. 어릴 때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본 그 교과서에 어떤 게 있냐면요, 가장 제가 인상에 남는 거는 아이가 아파서 학교를 못 갔어요. 근데 그 아파서 학교를 못 간 아이가 미국인 선생님이 와가지고 발로 차가지고 가서 등록금이라든가 이런 돈을 갖고 오라고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인상에 남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고문을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잔인한 거를 그대로 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쇠로 지진다거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고문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근데 그걸 보여주는 연령대가 낮다는 게 문제인 거죠. 기본적으로 북한에서는 전쟁, 6.25 전쟁의 그 참혹한 현장을 보여준다 이러면서 보여주기는 하는데, 그때 이제 미국인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보여줘요. 근데 사실은 전쟁 시에는 잔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 총 들고 싸운다는 그 자체가 잔인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이제 세뇌시키는 게 객관적인 게 아니고, 그 잔인한 것만 딱 보여줘서 미국은 이런 나라다라고 이제 그 목표를 짓고 세뇌시키는 거죠. 객관적인 역사를 증거로 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고 몇 명이 죽었고 뭐 미군도 몇 명이 죽고 이렇게 우리는 나라는 다 자료가 있잖아요. 그런 자료가 아니라 그냥 이 나라는 나빠, 그러니까 너네는 이 나라를 무조건 적대국으로 봐야 돼,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2023년도 9월에 이렇게 정말 무섭다고 했던 나라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심지어 이제 인플루언서 문화교류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갔거든요. 너무 궁금했어요.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왜 미국에 가야 되지? 이런 궁금증을 안고 갔는데,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정말 큰 울림을 받고 왔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 그 과정 있잖아요. 와, 내가 미국에 왔다고? 내가 지금 미국에 온 게 맞나? 이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가가지고 딱 내렸는데, 공항이 저희가 이제 로스앤젤레스에 먼저 갔었거든요. 저는 항상 미국 하면 되게 뭔가 자유분방하고 막 산만하고 이렇게 정신없고 막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되게 잔잔하고, 그리고 뭔가 평온해 보이고 여유로워 보이고, 너무 여유로워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여유롭더라고요. 입국 심사할 때 그때는 좀 무섭더라고요. 워낙에 다 덩치가 크신 분들이 앉아 계셔가지고. 그분들은 잘 웃지 않으시잖아요. 왜 왔어? 뭐 하러 왔어?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알긴 하면서도 북한에서 받았던 교육이랑 막 오버랩 되면서 아니겠지 막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긴장하면서 딱 나갔는데, 그때뿐이고 나가서는 너무 평온하고 너무 여유롭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북한에서 생각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잔인함이었잖아요. 그리고 폭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다음 힘으로 뭔가를 누르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약자를 누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에 와서도 어쨌든 미국 소식을 많이 접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살고 있는 곳이, 제가 군인 가족을 했잖아요. 저는 미군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군 부대 앞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은 외국인 하면 가장 말 걸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갔을 때 제가 좀 너무 놀랐던 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그 자유로움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북한에서도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미국에 가서는 전혀 그런 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되게 자유롭고, 그리고 이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 안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지? 어떻게 저렇게 가능하지? 이러는 건 이제 제가 미국을 방문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가다 보니까 소수자들하고 같이 간 거예요. 다양한 소수자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제 멕시코인들도 만나고, 미국은 이민사회잖아요. 정말 다양한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다양한 문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갔는데 거기서 정말 제가 이제 북한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는 북한 사람들 너무 좋아한다. 탈북민들 좋아한다. 환영한다. 여기서 재밌게 놀다 가라 이러는데 그거를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제가 받았던 그 적대감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그런 표정으로 아주 여유롭고 온화한 표정으로 잘 왔다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이게 쟤네라는 게 참 무섭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했습니다.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셔가지고 좀 감동이었어요. 세상엔 참 좋은 사람이 더 많구나. 저는 이제 거기 갔을 때 가장 놀라웠던 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거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저렇게 자유롭게 당당하게 살아가지. 그 사람들이 그런 의식하지 않는 데서부터 이제 여유로움을 느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말 그대로 자유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미국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식이 나는 너와 항상 평등하다. 이 평등하다는 조건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평등하다라는 그 마인드가 항상 깔려 있으니까 누구에게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이 사람보다 아래에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이 사람이랑 동등하다. 인간 대 인간은 항상 동등하다라는 그 개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난 한 인간으로서 이런 발언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살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가장 놀라웠어요. 그거는 이제 한국에서도 못 느끼는 부분이 돼가지고 미국은 정말 자유로운 국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일 맛있는 거 햄버거. 제가 사실은 한국에서 햄버거 잘 안 먹거든요. 햄버거 잘 안 먹는데 미국에 가보니까 어느 집을 가도 다 햄버거가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피자. 그리고 특히 제가 이제 갔을 때 시카고를 갔었는데 시카고 피자 갑자기 먹고 싶어지네. 시카고 피자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가 밀가루 음식을 잘 좋아하지를 않아요. 근데 미국에 가가지고 그 먹는 내내 밀가루 음식을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카고 피자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시카고 피자 이게 막 두툼하고 그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맛있었어요. 미국 여행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이제 자유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평등, 정말 다양성 이런 걸 많이 배웠거든요. 정말 많은 울림을 줬어요. 북한에서는 북한이라는 체제 때문에 고립되어서 살았고 그리고 북한보다는 훨씬 한국이 많은 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여행도 다닐 수 있고 하긴 하지만 이게 그냥 내가 안에서 듣는 거랑 밖에서 직접 나가서 보는 거랑 완전 다르더라고요. 미국이라는 사회는 어떤 사회라고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내가 가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보진 않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다 살고 있구나. 그리고 그 이민자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 저는 이민자들이 항상 제가 접했던 그 뉴스를 봤을 때는 이민자들이 항상 뭔가 불행하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정착해가면서 거기서 또 자기네들이 어떤 자유를 보장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놀랍고 자유롭다라는 생각을 걸어갈 때마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만날 때도 제가 물어봤거든요. 어떤 점이 가장 좋아요? 저랑 같은 생각인지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게 가장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나라는 사람으로 나니까 나는 이런 방식으로 살 거야. 그걸 얼마든지 펼쳐낼 수 있는 사회라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다양성과 그다음에 그 다양한 문화가 지금의 미국을 만든 그런 원동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에 제가 갔을 때 그 워싱턴 DC 갔을 때 이게 그 박물관을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워싱턴 DC도 가고 시카고도 가고 샌디에이고도 가고 그다음에 이제 로스앤젤레스도 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걸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정말 각 지역마다 다 문화가 다양하잖아요. 그 문화가 다 같이 어우러져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누구도 뭔가를 강요하지 않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각자의 삶대로 각자의 문화와 각자의 인종대로 이렇게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게 저한테는 되게 뭔가 이렇게 큰 울림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누구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나라에서 참 좋더라고요. 라이트하우스도 갔다 왔었고 시각장애인들하고도 갔다 왔거든요. 시각장애인이랑 그다음에 하반신 장애인이랑 또 같이 갔다 오고 이래가지고 성소수자들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가면서 그 다양한 미국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엮이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다양한 문화를 같이 이렇게 다 어우러서 봤거든요. 근데 진짜 다양해 미국은. 그리고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게 그 많은 다양한 인종들이 그렇게 다양한 문화를 같이 어우러져 산다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북한에도 있어요 사실은. 개념이 없는 거죠. 이게 성소수자다 이 사람은 이런 소수자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거고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있어요. 북한에서는 그런 뭐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성소수자다 이렇게 분리하는 게 아니고 쟤는 조금 남잔데 여자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왜 여자같이 행동하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분리하지는 않지만 북한에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 북한에서도 그렇게 분리시키지는 않아도 그런 성향이 오거나 이러면 군대를 안 내보내요. 미국에 가니까 와 세상은 참 넓고 다양하구나 그게 가장 놀랍더라고요.
북한에 장애인에 관련된 법은 있어요. 근데 장애인들이 없어요. 북한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살아가기가 가장 힘든 곳이 북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검사해가지고 사전 검사에서 장애인 판정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사전 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봐야만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거든요. 근데 만약에 낳았을 때 내 아이가 장애가 있다 그러면 바로 거기서 사살을 해요. 장애인을 아예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 후천성 장애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건설 현장에 나가가지고 다친 군인들, 그런 군인들에게 이제 그 군인들마저도 그 사람들이 후천성으로 사고로 인해서 생긴 그 장애마저도 정권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선전선동이죠. 이제 이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다쳤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 어떤 혜택을 준다. 막 이러면서 영예군이라는 그 장애인이 아닌 영예군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줘가지고 그것마저도 그 사람들의 장애마저도 이제 또 이용을 합니다. 혜택을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북한이라는 사회는 철저하게 그냥 말 그대로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을 인간이 아닌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법은 우리나라처럼 비슷하게 다 개정되어 있어요. 장애인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고 장애인 시설이 어떻게 되고 이런 장애인 법은 있어요. 근데 북한에는 헌법도 있고 장애인법도 법 관련된 건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게 북한이 말하는 거는 북한이 아니라고. 북한은 헌법 위에 김정은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야 그 법 고쳐, 아니야 그 법 싫어 이렇게 하면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말하는 그 법, 북한에도 장애인 뭐 이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유엔에 나와서 말하는 거 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허울 뿐입니다. 보여주기 식인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북한도 이런 식으로 한다, 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거죠.